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실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그 토지 구입, 농지나 이제 뭐 주택을 지을 그 토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좀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싸고 좋은 토지를 구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려는 안내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토지 구입인데 그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주택을 짓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게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이미 개발 행위가 다 돼가지고 기반 시설을 갖춘 토지는 보통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 한 120평에서 150평 정도로 잘라서 팔아요.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에.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길 얼마 해가지고 뭐 15% 20% 정도는 또 기반 시설비로 나가버리니까 실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땅은 뭐 한 100평 정도? 100평 정도를 사는데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죠. 뭐 제일 간단하고 편한데 돈이 비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토지가 있냐면은 관리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토지에 몇 개가 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논이나 밭을 이렇게 사가지고 비교적 쉽게 이렇게 개발 행위가 되는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개발을 해서 이제 담도 쌓고 뭐 도로 좀 내고 전기 수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꽤 드는데 그런 땅들은 또 평균 한 평당 한 4, 50만 원, 뭐 6, 70만 원까지 가거든요. 비싸요, 그 땅도.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진흥지역 내에서 그 개발 행위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흥지역이라는 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절대농지라고 아실 거예요. 상대농지, 절대농지 있는데 옛날에 절대농지의 개념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되고 농업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최근에 진흥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있었냐면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 때 식량 자급자족과 국제사회에서의 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일정 부분의 농지는 절대 훼손하지 말고 농사만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 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절대 농지고 지금의 이제 진흥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식량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식량 안보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 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일단 국민들이 60년대, 70년대 1인당 연 쌀 그 소비량이 140kg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몇 킬로냐면은 65kg, 7kg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죠. 나머지 그 반을 뭐가 하냐면은 이제 밀가루류 하고 고기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쌀의 절대적인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대부분 90% 이상이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흥지역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그 안에서 개발 행위를 이렇게 허용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구획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일자로 쫙쫙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넓은 어떤 그 들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땅들이 거의 진흥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땅들 안에서는 허가를 거의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넓은 평야 한가운데서 굳이 집 짓고 사는 것 자체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관심 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진흥지역은 어디냐면은 그 마을 주변에 붙은 논으로서는 짜투리 땅인데 한 2만 평, 3만 평 이렇게 단위로 붙어 있는 마을 주변에 붙은 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런 데는 진흥지역이 사실 되면 안 되는데 왜 되냐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를 예를 들면은 강원도 너네 논 적어도 뭐 150만 평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딱 오다가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앉아있을 때 그냥 진흥지역을 넓은 데부터 하다가 보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 붙은 조그만 땅 논밭까지 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오다가 내려오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식량 안보 개념도 약해졌지. 이제 그런 땅들은 뭐 농지로서의 뭐 그냥 쓰면 쓰는데 큰 그 중요도는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땅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땅에서 그런 진흥지역 내에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업 관련 시설을 짓는다거나 사회 공공시설을 짓는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땅은 한 7,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은 이런 땅 1000평 한 1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 그 안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토지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게 몇 평이냐면 200평이에요. 200평에 한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창고나 뭐 이런 건 또 별개로 또 전환을 해줘요.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은 그마저도 토지 이게 전환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보통 그게 그 농지 가격이 한 30% 정도를 돼야 되거든요. 10만 원이면 한 3만 원 정도. 근데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은 이것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진흥지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을 짓고 농업 관련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고 혜택이죠. 그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자격 조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갖추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300평 정도의 농지에 그냥 농사를 지으면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이. 임차에서도 지어서도 되고 빌려서 그냥 농지를 임대해서. 두 번째, 그 농지에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관리 시설에서 한 110평 이상 되는 시설에서 그냥 농업 관련 뭐 아무거나 뭐 오이를 심든지 뭐 토마토를 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또 소는 2마리, 뭐 돼지로 치면 한 10마리 정도, 닭은 한 100마리 정도, 그 정도만 키워도 농업인 자격이 돼요.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1년 중 120일 정도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그럼 또 농업인 자격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자기가 뭐 텃밭에서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최소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 이상만 팔아도 농업인 자격을 주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이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지역에 전입을 해야죠. 당연히 전입해야죠. 전입하고 농지원부 그 뭐 이제 면사무소가 뭐 만들으니까 만들고 이제 농업도 하나의 그 경영체로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뭐 경영체 등록은 간단해요. 그냥 얘기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택과 창고와 나머지는 농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개발 행위 된 땅은 일단 비싸니까 좀 싫고, 그리고 또 이거는 가격도 싸면서 마을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 생활권으로 돌아가고 가격도 싸고, 또 너무 이렇게 그 개발된 땅은 보셔서 알겠지만 좁은 길에 탁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원생활, 목가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좀 널찍하게 200평이면 넓고 주변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마당이나 이렇게 텃밭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넓고 좀 한적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가격이 싼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적극 추천하고, 그래서 저는 귀농이나 귀촌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방식을 적극 권장을 하고 꼭 한번 검토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에 이런 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 밑에 지역은 넓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중앙에서 상대 절대 농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진흥 지역을
오다를 내릴 때 몇백만 평을 내려줘도 거기서 다 해결이 됐는데 강원도는 그 넓은 데는 없는데 비슷한 규모의 오다가 내려오니까 마을 주변에 조그만 땅들도 다 진흥지역으로 막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진흥지역을 사가지고 하기에는 이점이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원도 쪽에서 한번 또 찾아보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그 상담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